오늘 한번 얘기해 볼 영화는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고요. 2018년도 작품이고 맷 데이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촬영한 걸 편집하려고 보니까 말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 배속을 돌렸는데 말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고 느꼈거든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만들어 본 꽃다발은 이 영화의 한 중반부 정도에 보면은 노란 장미꽃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서 옐로우톤 꽃다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좀 이 기획 아이디어가 되게 좀 신선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이미 이 환경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인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뭐 기후 변화도 이미 벌써 우리나라도 왜 지금 이제 날씨가 뭐 동남아 날씨가 됐다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뭐 막 엄청 뜨거웠다가 막 비가 막 퍼부었다가 막, 그래서 막 예보도 막 정말 불과 몇 시간 후 예보도 못 맞추잖아요. 너무 이상한 날씨가 그것도 되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2018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이 영화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인간이 그대로 이제 사이즈가 그대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도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사람을 축소시킵니다. 그런 기술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이제 맷 데이먼이 폴이라는 역할로 나오고요. 폴은 뭐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어떤 지금 시내 환경 때문에 약간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엄마의 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되지 못하고 작업치료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루틴처럼 우리 왜 하루하루가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이 폴도 저녁 시간에 어떤 곳에 들러서 어머니와 함께 먹을 음식을 포장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포장을 기다리면서 이제 뉴스를 봐요. 뉴스가 나오는데 노르웨이 한 교수가 인간을 축소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엄청난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그거를 보죠 폴이.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뉴스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 이제 포장을 기다리면서 어떤 소식을 듣고, 마찬가지로 음식을 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옵니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곳에는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이제 10년이 지났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을 하는데, 다만 달라진 게 없어요. 폴의 환경에는 집도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부가 사실 이제 집을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아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막 집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폴에게는 그런 자금이 막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던 중에 동창회 같은 게 이제 그런 곳에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폴의 친구 중에 한 친구도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작아지기로.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동창회에 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눠요, 폴하고. 그래서 그곳의 생활은 어떻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왜 근데 이제 기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다양한 업체들에서 그런 상품처럼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나 봐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 막 형성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레저랜드라는 곳을 추천을 해줍니다, 폴한테. 그래서 폴도 이제 솔깃하기 때문에 왜 우리 왜 뭐 아파트 분양 요런 거 뭐 모델하우스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제 폴 부부도 레저랜드 그곳에 가서 이 상담을 좀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왜냐면 몸이 이제 작아지면서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위험하진 않은지 그런 설명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좀 받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작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아진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그곳에 맞게, 그곳의 환경에 맞게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은 막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진짜 궁궐 같은 저택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겠다라고 선택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 부부는 결심을 해요. 소인이 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서 시술을 받는데 이 과정이 또 되게 재밌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과학적, 의학적 뭐 이런 지식이 좀 얕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의구심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나름 영화에서는 이제 조금 설득력을 주려고 그런 단계를 좀 보여주는데 또 이제 저 같은 좀 얕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그래서 일단은 털을 다 밉니다. 우리 몸에 신체에 털을 다 밀어요. 그래서 머리, 눈썹 이런 제모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이빨도 다 뽑아요. 이제 질량 축소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다 축소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치아를 다시 맞춰주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조금 좀 코믹했어요. 좀 재밌었다. 어느 정도 이 소인을 선택한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 하면서 이 소인국의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적당히 잘 섞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뭐 한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병원, 그 시술을 받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시술을 해주면 작아지잖아요. 그럼 그들을 받아주는 그쪽 전환된 쪽에 레저랜드 쪽의 병원의 간호사 이런 사람들도 다 이미 작아진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겠죠. 그렇게 좀 이렇게 융합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는 지거든요. 초반부에는. 근데 이제 이 시술에서 어쨌든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아주 희박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뭐 안 깨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어쨌든 시술을 이제 받는데 시술도 너무 간단해요. 그냥 약물만 주입하면 질량이 막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말 인형처럼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 시술 받기 때문에 먼저 폴이 시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이제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와요. 아내가 오질 않아요. 기다려도. 무슨 사고가 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찰나에 전화가 옵니다. 아내의 전화예요. 아뿔싸. 이 부인이 자기는 이제 이 털을 밀리다가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남편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난 안 되겠다. 이러면서 혼자 나온 거예요. 그 병원을. 시술을 받지 않고. 근데 폴은 이미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깊은 어떤 빡침과 그래서 혼자서 자기는 이미 작아졌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안 하겠다고 하고 혼자서 그 큰 저택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혼자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큰 집은 아내를 위해서 더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는 별 의미도 없고 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이혼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이잖아요. 이 소인으로 가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세계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점인데 재산을 이제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다시 그 큰 집이 아니라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조정을 하고 하면서 폴의 집도 어떤 아파트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론 안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도 가집니다. 상담원으로 일을 해요. 원래는 이제 작업치료사였는데 전화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애도 좀 해보려고 폴이 그 싱글맘인 어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여자랑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때 거실에 그들이 식사하는 그 장면 뒤로 보이는 노란 장미가 있는데 정말 머리만 있어요. 장미 머리만 이렇게 딱 껴가지고 한 송이만 이렇게 딱 꽂아져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윗집에서 내려오는 그 파티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폴이 윗집에 대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래서 윗집에 사는 누시안이라는 남자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알긴 알겠는데 뭐 별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넘기려는 그런 투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거실에 있는 장미를 보면서 설마 저거 장미냐, 뭐 어디서 사왔냐 이런 게 너무 웃겨요. 근데 어디서 사왔냐면 그 실제 사이즈의 물건들을 파는 장이 있대요. 시장이 있대요. 응. 그 꽃시장에서 장미를 사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작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작아지고 음식도 작아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도 적게 배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작아지지 않은 그런 물건들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꽃들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그곳에서도 그죠? 꽃 선물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뭔가 그런 걸로 이제 꼭 필요한, 그래서 그 꽃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인들도 가서 살 수 있는데 실물 크기의 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 다발은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송이 자체도 진짜 그 맷 데이먼이 이렇게 한 품에 막 이렇게 안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 다발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여자한테 뭔가 이렇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너무 빠른 것 같다라고 하니까 폴이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위층에 두시 안에 파티장으로 갑니다. 뭘 들고 가냐? 그 장미를 들고 가요. 장미를 들고 가는데 그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거 진짜 장미야? 뭐 이러면서 막 놀래요. 그리고 그거를 선물로 주죠, 두시안한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노란 장미일까? 장미는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감독은 노란 장미를 선택했을까? 물론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뜻이 있다면 어떤 뜻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찾아본 게 꽃말. 근데 노란색 장미, 그러니까 꽃말이 그런 색깔별로 꽃말이 다른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노란 장미의 꽃말이 우정과 배려를 뜻하기도 하지만 질투와 불신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좋은 뜻이 있으면서 나쁜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셀렉하기 나름인 것 같아. 어떤 의미를 담느냐는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이런 꽃말을 많이 신경을 쓸까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결국 파토가 날 것이라는 약간 암시인 걸까? 그래서 노란 장미였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꽃말하고는 그렇게 연관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폴이 그 파티 거기에 가서 아주 엄청난 밤을 보내고 정신없는 밤을 보내고 거기서 잠들어서 눈을 뜹니다. 근데 이제 청소분들이 들어와요.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국면으로 바뀌죠. 이 레저랜드라는 곳에 가면은 우리가 작아지겠다는 결심만 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지만,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뭐 폴도 그 상담원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직업을 가진 이런 청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서 전환시켜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쩔 수 없는 이제 뭐 계급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청소 미화하는 분들 중에 그 뉴스에 나왔던 중간에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베트남의 그 인권운동가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몸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아지는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있다라고 나오면서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강제로 작아진 거예요. 강제로 작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죽고 이분은 다리가 상해서, 그러니까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근데 그 청소 미화하는 분들 중에 의족으로 이렇게 쩔뚝쩔뚝 하는 분이 들어오거든요. 그 폴이 작업치료사였잖아요. 유심히 봐요. 그러고 혹시 당신 그 사람 아니냐, 뉴스에서 봤던. 그러니까 녹란이라는 그 베트남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 그 의족이 좀 잘못됐다 이러면 무릎도 많이 아프다 상한다 이러면서 좀 봐주겠다 이러면서 그래 그럼 너 내가 사는 곳으로 와. 그래서 둘이 함께 그 녹란이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나와요. 막 엄청 좋고 깨끗하고 그런 레저랜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다, 동굴 같은 아파트 그런 거 막 따닥따닥 붙어 사는
그러니까 약간 난민촌의 모습인가? 그런 어떤 안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 그렇게 사는 소인들의 모습도 이제 폴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세계에서도 그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폴이 그 의족을 봐주면서 고장내 버려요. 잘못 만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농란을 대신해서 농란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해요.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농란이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부자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와서 나눠주고, 뭐 이런 아픈 사람은 돌봐주고, 약을 구해와서 돌봐주고, 이런 역할들, 그런 걸 같이 이제 하게 되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노르웨이로 가게 돼요. 최초의 소인국 마을이 노르웨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들이 두시안과 그 친구랑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발견했던 그 교수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노르웨이의 소인국 마을에서는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소인과 일반 사람들과 이제 의 문제에서도 잘 융합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 소인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나는 용기를 냈어, 용자야, 히어로야, 막 이런 부심이 있는데, 근데 저 큰 사람들은 환경을 계속 파괴해, 이런 게 있고, 이 일반 우리 사람들은 자꾸 소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목까지 우리가 노동을 해야지 되고 세금도 내야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이 지구는 이제 조금 어렵다는 판단하에 교수와 그 노르웨이의 최초의 소인국 사람들은 그들만의 이제 또 다른 걸 만들어요. 지하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로 본인들이 인류 보존을 위해서 들어가겠다. 왜냐면 인류 종말이 올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폴은 뭔가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으로 농란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근데 농란은 가지 않겠다고 해요. 지구와는 영영,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폴 혼자서 가기로 하고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다시 도망쳐 나와서 농란과 함께 이제 그런 인권 활동 같은 걸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호기심 생기는 그런 발상으로 시작해서 잘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조금 좀 가쁜 로맨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조금, 그러니까 농란하고 둘이 좀 로맨스 이런 게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그 이야기의 전개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소인들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그 석양을 노을이 지는 석양을 이렇게 함께 보는데, 이제 저는 그게 그 모습을 진짜 황홀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뭔가 그런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풍경을, 그게 마치 이제 노란 장미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노란색 장미랑 그 황홀경, 그런 석양 지는 모습.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자연의 색이잖아요. 그런 색하고 노란색 장미,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저한테는 좀 느껴졌었던 떠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뭐 인류를 구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뭐 대단한 용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보통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쯤 더 좀 소중하게 생각해보고, 뭔가 내가 고쳐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인류를 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호기심이 일으키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좀 재미가 있었지만, 좀 결말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소인이든 거인이든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의 문제들이 단순한 사이즈만의 문제일까,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이란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의로 작아진 사람이고, 농라는 강제로 타의로 작아진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결국 자기들이 선택했건 하지 않았건 그 환경에서 다시 적응해 가면서 본인들의 활동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뭔가 이제 그 결말 부분 조금 아쉽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진지하게 뭐 고민해 볼 건 아니지만, 사이즈가 작아진다, 사람이 작아진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계급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살아가는 거 다 똑같나 봐요. 살아가는 건 다 똑같다.